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로운 계절 가을,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타운에서는 커뮤니티와 함께 추석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들이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남가주 주택가격이 지난달에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1년 전보다는 여전히 큰 인상폭을 기록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9월 4일부터 10일까지 카운티 내 1,500여 개 업소에 대한 코로나 방역 지침에 대한 단속을 벌였습니다. 대부분 업소들이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감염률이 인구 10만 명당 95명으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11월 초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올해 전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510건으로 하루 평균 1.92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는 14,000여 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첫 공식 행사에서 코로나 백신의 공평한 접근과 배분을 강조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에도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이 여론조사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리서치 조사에선 이재명 후보가, 한국 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1위로 나타났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여야 대권 주자들이 한가위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호남에 집중을 했고 국민의힘 후보들은 2차 컷오프 공략에 주력했습니다. GM이 리콜 대상인 볼트 EV 배터리 교체 작업을 다음 달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가동이 중단된 볼트 EV 조립 공장의 조업 재개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 헝다그룹의 파산설로 3대 지수 모두 큰 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오늘과 내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은 63도, 내일 낮 최고 88도가량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합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9월 20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한민족의 대표적인 명절인 추석을 하루 앞두고 LA 한인 상공회의소가 오늘 타운 내 한인 1,000명에게 생활용품을 무료로 나눠줘서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추석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일 LA 한인 상공회의소가 타운 내 남가주 새누리 교회 앞에서 한인들에게 식료품과 마스크, 손세정대 등 생활용품 박스 1,000개를 나누며 추석 분위기를 한껏 돋궜습니다. 2021 한가위 교민들을 위한 생활용품 무료 전달 행사로 명명된 이번 한인상의의 추석맞이 나눔 행사는 시작하기 한참 전부터 많은 한인들이 몰렸습니다. LA 한인상의 측은 2세를 비롯한 많은 한인들이 고유 명절인 추석을 잊어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지친 한인들에게 선물도 전달하고 함께 추석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이번 나눔 행사의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델타 변이로 인해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이 여전히 많아 이번 추석 나눔 행사에서는 지난해보다 물품 수를 2배로 늘려 1,000명의 한인들에게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행사장에 온 사람들이 빠짐없이 모두 생활용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한 것입니다. 강일한 LA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입니다. 첫째는 추석을 맞이해서 교민 여러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줘서 추석의 의미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팬데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저희들이 조그만 선물을 마련해서 우리들이 추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인들에게 서로 온정을 베풀고 하던 한국 사람들 고유의 명절을 잊지 말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이걸 마련했습니다. 이날 행사장에는 LA 한인상의 이사진들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 부지런히 물품을 나눠 담는 등 땀 흘리며 봉사했습니다. 하경철 한인상의 수석 부회장입니다. 사실 저희 많은 이사님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진짜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저는 그거를 그냥 리드하는 입장인데 지역사회에 이렇게 봉사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뿌듯하게 느낍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1,000명의 한인들에게 1인당 NS95 마스크 8팩, 한국산 세니타이저 4개, 농심 컵라면 1박스, 그리고 떡국 컵라면 등을 나눴습니다. LA 한인상의 측은 이번 추석 나눔 행사 외에도 타운 내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는 행사를 계획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추석을 맞아 한인타운 노인센터가 내일 추석 잔치 도시락 500개 나누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올림픽과 놀만디에 위치한 노인센터 1층 입구에서 65세 이상 시니어 선착순 300명에게 송편과 잡채, 생선전, 불고기 등 한가위 음식이 담긴 추석 잔치 도시락과 함께 손 세정제, 천 마스크, 쇼핑백을 나눠드립니다. 또 내일 타운 내 노인 아파트를 찾아가 도시락 200개도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클레버케어와 서울 메디칼 그룹 후원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미국을 대신해 전 세계의 한국인이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을 보내길 바란다면서 한가위 덕담을 건넸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늘 성명을 통해 올해 행사는 여전히 눈부시지 않겠지만 전염병 대유행을 겪은 우리의 경험은 가족과 우정의 중요성을 강화했다며 추석을 즈음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번창하는 한 해가 되길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과 미국 간 지속적 동맹과 우정은 공동의 민주적 가치와 21세기 가장 시급한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약속 위에 구축돼 있다며 확고부동한 한미동맹은 글로벌 평화와 안보, 번영 증진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과열됐던 남가주 주택시장의 구매 열기가 서서히 식어가면서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남가주의 주택가격도 지난달에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정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정보회사 DQ뉴스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남가주 지역 6개 카운티의 지난달 주택 중간가는 68만 달러로 전달보다 0.1%가 하락하면서 사실상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지난달 남가주의 주택 매매 건수도 전달과 비교해서 2.2%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남가주 주택 중간가는 13.9% 오름세를 보이면서 1년 전보다는 여전히 큰 인상폭을 나타냈습니다. LA 카운티의 지난달 주택 중간가는 78만 5천 달러로 1년 전보다 13.4%가 올랐고 매매 건수는 1년 전보다 14.3% 올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지난달 주택 중간가 9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2.5% 오르고 매매 건수는 4.5%가 올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주택가격이 상당폭 올랐지만 올 1월 이후 연간 주택가격 상승폭은 가장 작았습니다. 팬데믹 이후 주택시장의 불이 붙어 바이어 간의 과열된 오퍼 경쟁으로 이어졌지만 이제 지친 바이어들이 구매 경쟁에서 일부 빠져나가고 있다고 업계는 전했습니다. 주택 매물이 차차 풀리면서 바이어들도 구매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택 매매까지 걸리는 시일도 예전보다 늘었다는 전언입니다. 진로우에 따르면 가격을 내리는 셀러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리스팅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리는 경우가 10.7%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 더 이상 바이어들의 소득으로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남가주의 주택 가격 인상폭도 차차 수그러들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여전히 주택 시장은 뜨거운 편입니다. 또 전반적으로 주택 매물이 부족한 상황이라 주택 가격 인상폭이 앞으로 수그러들기는 해도 당분간 주택 가격 하락 현상은 없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이 제시카라 센트럴시티 어소시에이션 대표가 LA 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랄 대표는 다운타운에서 출마 회견을 갖고 LA시가 안고 있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 여성 LA 시장에 도전하는 랄 대표가 공식 출마 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내년 LA 시장 출마 후보는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과 마이크 퓨어 시검사장을 포함해 모두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올 들어 첫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감염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아오던 이스트 LA 거주 남성이 지난주 금요일에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LA 카운티에선 모두 93건의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7명이 사망했습니다. LA 카운티 내 대부분의 업소들이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카운티 내 1,500여 개의 비즈니스들을 상대로 방역 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면서 대부분 업소들이 실내 마스크 착용 등의 지침을 잘 준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업소들의 이 같은 노력이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늘 보고된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96명, 사망자는 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오늘도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자는 1,034명으로 어제보다 19명이 줄었고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3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현재 입원 환자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58명 감소한 30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도 1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확진율은 3.7%, 감염자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10.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8명이 보고됐는데 이 가운데 6건이 이달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오렌지 카운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1,0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롱비치 통합교육구가 백신 미접종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검사를 일단 중단합니다. 질 베이커 교육감은 개학 첫 3주 동안 6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한 결과 확진율은 1% 미만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커 교육감은 학생과 가족, 교사와 교직원들의 노력으로 안전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최소 한 주간은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감염률이 전국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CDC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일간 캘리포니아주의 감염률은 인구 10만 명당 9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0만 명당 2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주 보건국 관계자는 캘리포니아주의 백신 접종률이 전국 최고는 아니지만 학교와 병원, 대중교통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것이 이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입니다.
5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시간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10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입니다. 101번 사우스와 만나는 구간부터 13마일 정도의 속도로밖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블루버드 구간과 10번 웨스트 방면 교차 구간 8, 9마일 정도로 심한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도 6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교차하는 구간부터 속도 뚝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니트맨 애비뉴 구간 7, 8마일 정도로밖에는 속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북이 걸음으로 움직이면서 애틀랜틱 블루버드 인근까지 정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405번 프레이 노스 방면 게티 센터 드라이브 구간, 그리고 5번 프레이 사우스 방면은 소토 스트리트 출구에 추돌 사고 각각 발생했습니다. 5번 프레이 사우스 방면 부에나비스타 스트리트 구간에도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 정부가 앞으로 미국에 입국을 하는 외국인들은 코로나 백신과 음성 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파이자 바이오엔테크는 자사의 백신이 5살에서 11살 사이 어린아이들에게도 안전하고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KBS가 보도합니다. 미 백악관은 11월 초부터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도록 여행 제한 규정 변경안을 발표했습니다. 변경안에는 또 출발 3일 이내에 실시한 검사에서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In early November, we'll be putting in place strict protocols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from passengers flying internationally into the United States by requiring that adult foreign nationals traveling to the United States be fully vaccinated. 그동안 미국 정부는 유럽 26개 나라를 포함해 영국, 중국, 브라질 등 33개 나라에서 최근 2주 안에 체류한 외국인은 대부분 입국을 제한해 왔으며 한국 등에 대해서는 비행기 탑승 전 음성 확인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해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국가별로 적용되던 제한 사항을 없애고 개인의 초점을 맞춘 것으로 유럽 국가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백신 접종 자격이 없는 어린이는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어떤 백신에 대해서 접종 완료를 인정할 것인지는 CDC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린이 백신과 관련해 파이자 바이오엔테크사는 자사의 코로나 백신이 5살에서 11살 사이 어린이들에게도 안전하고 효과가 높은 것으로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2,200여 명에게 성인 투여량의 3분의 1을 3주 간격으로 투여한 결과 이들에게서도 성인만큼 강한 수준의 바이러스 항체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I'm sure that the FDA Advisory Committee will be weighing the risk benefits. We know there are lots of cases in children, but the risk of dying is still very, very low, so that risk benefit is going to be very important to be weighed. 회사 측은 이달 말까지 관련 자료를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제출해 해당 연령대에 대한 접종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검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다음 달 말부터 초등학생들도 백신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미 전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1918년에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 사망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오늘 기준 미 전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67만 5,446명으로 스페인 독감 유행 당시 사망자 추정치인 67만 5천 명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는 지난 100년간 의학의 발전과 코로나19 백신의 광범위한 사용을 고려했을 때 치명적인 수치라고 블룸버그는 평가했습니다. 미국 인구가 100년 전과 비교해서 3배가량 늘었기 때문에 이 두 질병의 사망자 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1918년 스페인 독감 대유행 때는 주로 젊은 사람들이 희생됐지만 코로나19는 사망자의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고령층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스페인 독감은 14에서 15주 이내에 대부분의 피해가 일어났지만 코로나19는 피해가 더 장기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페인 독감처럼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신 백신 접종과 반복적인 감염을 통해 인간의 면역력이 강해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약해질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전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 연구단체인 총기폭력 아카이브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510건으로 하루 평균 1.92건에 달했습니다. 이달만 계산을 하면 19일까지 41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하루 평균 1.67건 그리고 2019년에 1.14건보다 급증한 수치입니다. 총기 난사는 가해자를 빼고 4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온 총기 사건을 말합니다. 총기 폭력 아카이브는 2020년 이전에는 한 달에 60건 이상의 총기 난사 사건을 기록한 적이 없었다며 올해는 5월에서 9월 기간 사건은 그전보다 4배나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들어 지금까지 14,723명이 총기 사건 등으로 숨졌습니다. 지난해엔 19,000명 이상의 희생자가 나왔고 이는 그전 해보다는 26%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전국에서 총기 폭력이 급증하고 있고 올해는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해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총기 폭력이 급증하지만 올해 의회가 가결한 총기개혁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는 등 의회가 이 이슈에 무관심하다고 언론은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물밑에서 공화당 지도부 교체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공화당 상원 의원들과 접촉해 미치 맥코넬 원내대표를 물러나게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3년 1월로 예정된 공화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맥코넬 원내대표에 도전할 당내 인사를 찾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맥코넬 원내대표는 공화당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교체가 당연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5년째 상원 전략을 진두지휘하는 맥코넬 원내대표의 당내 장악력에는 흔들림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까운 존 케네디 상원 의원은 맥코넬 원내대표 교체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성사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미치광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워싱턴 포스트의 부편집인 밥 우드워드와 로버트 코스타 기자가 조만간 발간할 저서 위기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을 따랐던 군장선 출신의 키스 켈로그에게 편안함을 느껴서 종종 악담을 하곤 했는데 하루는 김 위원장이 분노의 대상이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켈로그와 회의 도중 김 위원장을 언급하며 나는 빌어먹을 미치광이를 상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책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제 이 말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미 국방부가 오늘 한국이 독자 개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성공적인 발사 시험에 대해 한미 간 상호 보완적 군사적 협력과 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상호 보완적인 군사력을 갖추며 그 군사력이 준비돼 있고 유능하도록 유지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한국의 동맹과 계속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점만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한반도의 계속된 위협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SLBM 시험 성공이 북한의 도발 억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동맹 그 자체, 동맹의 힘과 단결 그 자체가 적절한 억제 능력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우리가 이 동맹에서 그렇게 열심히 협력하고 그것이 우리와 그 지역에 그렇게 중요한 하나의 분명한 이유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며칠 전 통합 억지력을 언급했다면서 이는 미국의 관점뿐 아니라 연합군은 물론 우주, 사이버, 해상, 항공과 지상 등 많은 영역의 전투에서 관통하는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의 SLBM 잠수함 시험 발사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을 내놨습니다. 아직 초보적인 걸음마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남한군에 속내를 주시하고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소식은 YTN이 보도합니다. 잔잔한 바다 아래에서 탄도미사일이 힘차게 솟구쳐 오릅니다.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SLBM의 수중 발사 성공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잠수함 발사에 성공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SLBM 시험 발사 성공 발표 닷새 만에 북한이 이를 평가절하하는 공식 반응을 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전문가인 장창하 국방과학원장은 남조선의 서투른 수중발사 탄도미사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의 SLBM 시험 발사 장면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수중 무기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지 지상미사일을 물속에서 날려보냈다고 수중발사 탄도미사일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남측이 복잡한 유체 흐름 해석을 비롯한 핵심적인 수중발사 기술을 아직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남측이 공개한 미사일을 수중발사 탄도미사일로 본다면 초보적인 걸음마 단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의미 없는 자랑용이자 자체 위안용이지 전쟁에서 효과적인 군사적 공격 수단으로는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이 같은 비판은 지난 2015년부터 SLBM을 쏘아 올렸던 북한을 앞지르고 남측이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SLBM 7번째 운용국이 된 것에 대한 불만 어린 시각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남북한 전략무기 비교를 통해 우리 측의 여론 동향을 살피면서 향후 북측 자신의 SLBM 발사에 대한 명분 확보의 의도도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북한 측은 우리 SLBM을 깎아내리면서도 남측이 잠수함 무기체계 개발에 집착하는 속내를 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지만 공식적인 기관이 아닌 연구기관 원장 명의의 글이라는 점에서 수위는 조절했다는 분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라디오 설리브리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일부 한국 소식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첫 공식 행사에서 코로나 백신의 공평한 접근과 배분을 강조했습니다. 또 영국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소식 KBS가 전합니다. 전 세계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다루는 SDG 고위급 회의. 국가 정상으로는 유일하게 개회식에 초청된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코로나 시대 백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우리는 호용과 상생의 마음을 지금 즉시 함께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평한 접근과 배분이 시작입니다. 또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강조하면서 이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에 동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모두가 안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국제 협력의 여정에 언제나 굳건한 동반자로 함께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양자 정상회담 일정도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존슨 영국 총리와 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정세 안정이 매우 기묘한 시점에 이뤄진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대화 재개를 위해 관련국들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과도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전 세계 청년을 대표해서 유엔 무대에 선 BTS 방탄소년단은 미래 세대는 로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앞으로 걸어나가는 웰컴 제너레이션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능성과 희망을 믿으면 새로운 길을 발견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지친 전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YTN입니다. 이제 BTS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개로 유엔 총회 연단에 선 방탄소년단. 전 세계 청년들을 대표해 코로나19와 기후변화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민하는 미래 세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한순간에 평행세계에 온 것처럼 세상이 변해버렸으니까요.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한 콘서트 투어가 취소가 되면서 정말 많이 속상도 하고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순간순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미래 세대는 코로나19로 달라진 세상에서도 온라인에서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며 더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직접 길을 찾고 있으니 미래에 대해 너무 어둡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인 이야기의 페이지가 한참 남았는데 벌써부터 엔딩이 정해진 것처럼 말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10대, 20대들을 코로나 로스트 제너레이션으로 부르기도 한다지만 어른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길을 잃었다고 말할 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웰컴 제너레이션이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 변화에 겁먹기보단 웰컴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걸어나가는 세대라는 의미에서요. 맞습니다. 가능성과 희망을 믿고 있으면 예상 밖의 상황에서도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더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BTS는 또 백신 접종은 기다리는 팬들을 만나기 위한 티켓이라며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면 저희 7명 모두 백신을 맞았습니다. 연설에 이어 유엔 총회장을 누비며 공연한 퍼미션 투 댄스 영상을 선보인 BTS.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춤추는데 허락은 필요 없다는 노랫말처럼 청춘의 에너지를 긍정하며 미래를 힘껏 반겼습니다. 뉴욕에서 YTN 나연수입니다.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한 주 만에 4.2%포인트 떨어지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전 총장의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한국사회여론조사가 TBS의 의뢰로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4%가 오른 28.8%로 오차 범위 안에서 이 지사를 앞섰습니다. 이 지사는 한 주 만에 4.2%포인트 떨어져 23.6%를 기록했습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15.4%로 3위 올랐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13.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모두 2.9%의 지지율로 나란히 공동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27.8%로 윤석열 전 총장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살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결과 이재명 지사가 27.8%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뒤이어 국민의힘 윤석열 전 총장이 18.8%를 얻었고 홍준표 의원이 14.8%, 이낙연 전 대표는 12.0%였습니다. 나머지 후보들은 유승민 전 의원이 2.7%,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가 2.2%, 추미애 전 장관이 2.1%로 한 자릿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서 여야의 대권 주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한가위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연휴 직후에 치러지는 호남 경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고 국민의힘 후보들은 다음 달에 치러지는 2차 컷오프를 겨냥해서 집토끼 사수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민주당 경선의 최대 승부처인 호남 경선의 온라인 투표를 하루 앞두고 이낙연 전 대표가 전남 목포와 여수를 잇따라 찾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을 만난 이 전 대표는 호남에서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겠다며 결선 진출의 발판을 놓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호남에서 나서 호남에서 살았고 호남의 제 뼈를 묻겠습니다.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결선 투표 가면 활기가 생기고 감동이 생기고 경쟁력도 생깁니다. 선두주자 이재명 지사는 별도의 일정 없이 휴식에 들어간 가운데 캠프에서는 경선을 중도 사퇴한 정세균 전 총리 캠프 조직체계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정 전 총리가 전북에서 강세를 보였던 만큼 영입 속도전으로 호남 지지층을 끌어안겠다는 구상입니다.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 역시 하루 일정을 쉬어가며 정책 구상에 집중했지만 국민의힘 다른 후보들은 다음 달 2차 컷오프를 앞두고 집토끼 잡기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조국 일가 수사는 과잉 수사라고 말했다 보수 진영에게 문매를 맞은 홍준표 의원은 대장동을 직접 찾아 이재명 지사를 정조준했고
앞서 박정희 생가를 방문했다가 곤욕을 치렀던 유승민 전 의원은 보수의 심장이자 고향인 대구에 머무르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굉장히 좀 서운한 감정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구 시도민들께서 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면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지사직 사퇴 이후 한 달여 만에 고향인 제주를 찾아 추석 민심을 공략했고 최재형 전 원장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을 만나 방역 지침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오후 5시에 4명이 모이면 안전하고 오후 7시에 4명이 모이면 위험한 근거가 대체 무엇인가요? 대장동 특혜와 고발 사주 등 각종 의혹으로 대선판이 요동치는 가운데 여야 대선 주자 모두 우선 각자의 정치적 기반인 집토끼 결집부터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이 추석 연휴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집까지 내걸면서 정면 돌파에 나섰지만 특검 카드까지 꺼내든 총공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YTN입니다. 후보께서 대장동 개발 의혹 논란에 직을 걸고 배수진을 친 이재명 경기지사. 내가 부정을 하거나 정말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이제 후보 사퇴하고 공직 다 사퇴하고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 야권의 공세에 검찰 고발이 하는 강수로 맞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토목 기득권을 해체하겠다며 반격의 프레임을 꺼내 들었습니다. 당 안팎의 집중 포화를 맞는 상황에서 해명에 연연하기보단 특유의 추진력으로 정면 돌파에 나선 겁니다. 반면 고발사주 의혹으로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총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장동 현장을 찾아간 홍준표 의원은 서민의 피를 빨아댄 거머리떼를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고 이 서민의 피를 빠는 거머리떼들 아닙니까? 부당이득금 이거는 전부 국고로 환수를 해야 될 겁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 역시 이재명 지사를 정조준하고 연일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국정감사에 이 지사가 증인으로 나오지 않으면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 추진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런 만큼 추석 연휴가 지나 국회가 다시 문을 여는 대로 여야의 대치 전선은 한층 더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YTN 부정원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1부 경제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인 헝다그룹의 파산설에 흔들렸습니다. 3대 지수는 모두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614.41포인트가 하락한 33,970.4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장중한 때 900포인트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330.06포인트 급락한 14,713.90을 마감을 했는데 이 같은 하락폭은 지난 5월 12일 이후 4개월여 만에 최대 하락폭입니다. S&P 지수 역시 72.26포인트가 떨어진 4,357.7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30분 기준 비트코인의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7.87% 하락한 43,716달러 78센트에 거래됐습니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도 8,227억 8천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비트코인 다음으로 규모가 큰 이더리움도 같은 시각 24시간 전과 견조 9.34% 하락한 3,033달러 42센트로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시총은 3,556억 9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화재 위험으로 리콜이 된 GM의 쉐비볼트 전기차에 사용되는 LG 배터리의 생산이 재개됐습니다. GM은 리콜 대상인 볼트 EV의 배터리 교체 작업이 다음 달부터 시작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조업이 재개된 LG 배터리 공장은 미시간주에 있습니다. 앞서 GM은 볼트 EV에 장착되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재로 대규모 리콜을 단행했습니다. 리콜 조치에는 총 18억 달러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GM은 LG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GM은 가동이 중단된 볼트 EV 조립 공장의 조업 재개 시점은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유통업체 월마트가 포드차 등과 손잡고 자율주행차로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택배 산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통한 배달 서비스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고객이 주문한 물품을 월마트 직원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싣습니다. 곧바로 목적지로 출발합니다. 일반 차량과 비슷한 속도로 달립니다. 횡단보도 일단 멈춤도 문제 없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시간에 맞춰 고객이 차량에서 주문한 물품을 찾아갑니다. Now it's going to do from the store to the customers. Those routes will be known and they can be planned, not just a random drive, on a highway and city streets. 아르고의 AI 자율주행 시스템을 장착한 포드 차량이 이번 시범 서비스에 투입됐습니다. 우선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와 텍사스주 오스틴, 워싱턴 DC 등 3개 도시에서 이루어지지만 점차 도시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미국 전역에 걸친 통합 시범 서비스는 올해 연말쯤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비자들이 당일이나 다음 날 배송을 희망하면서 앞당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And then we thought, well, maybe it'll be to move people around. Pandemic changed that. So I think we're really focused in on the commercial moving goods category. 현재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공공 자율주행 택시에 이어 이제 물품을 운반하는 상용 서비스까지 동시에 운영되고 있는 셈입니다. 아마존과 타깃 등 미국 거대 유통업체들이 당일 배송 서비스 등을 확대해 나가자 월마트도 온라인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자율주행 배달 서비스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애플이 2024년에 첫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애플의 신제품 사양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으로 유명한 권밍치 대만 TF 인터내셔널 증권의 애널리스트는 오늘 내놓은 메모에서 이같이 전망을 했습니다. 권밍치 애널리스트는 메모에서 애플이 내년에 프리미엄 모델인 프로 모델의 전면 디스플레이 상단에 현재 직사각 노치 대신에 동그란 구멍 형태의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권밍치는 또 프로 모델에 지금보다 선명도가 높은 48메가픽셀 광각 카메라가 탑재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브닝 뉴스 스포츠 소식 종합해드립니다. 먼데이 나잇 풋볼 오늘은 디트로이트와 이 그린베이 패커스 간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1패씩 기록하고 있는데요. 2쿼터 진행 중인 현재 양팀 7대7을 기록 중입니다. 메이저리그 소식입니다. 캔사시티 로얄스의 이 살바도르 페레즈가 메이저리그 포수 한 시즌 최다 홈런 신기록을 썼습니다. 페레즈는 이 클리브랜드 인디언스와의 더블헤더 1차전에서 5회 시즌 46호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페레즈는 이번 홈런으로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블래디미르 게레로와 아메리칸 리그 홈런 공동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부상자 명단에 오른 토론토의 류현진 선수가 피칭 훈련에 돌입을 합니다. 찰리 몬테어 토론토 감독은 탐파베이의 경기를 앞두고 화상 인터뷰를 통해서 류현진의 상태가 좀 나아졌다면서 오늘이나 내일 피칭 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로스 에킨스 단장은 류현진의 부상자 명행을 발표하면서 선발 로테이션을 한 차례만 거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LA 다저스는 오늘 경기가 없습니다. 피츠버그와 신시내티와의 경기, 피츠버그에는 박효준 선수 8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장했습니다. 3회 초 현재 피츠버그가 4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토론토와 탐파베이의 경기 5회 말 현재 탐파베이가 3대2로 앞서고 있고 최지만 선수는 오늘 결장했습니다. 캔사스시티와 클리브랜드 간의 더블헤더 2차전 현재 5회 초 진행 중인데요. 캔사스가 3대1로 앞서고 있습니다. (9월 20일) 월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 전해드립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입니다. 이번 한 주도
오늘과 내일은 기온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가 수요일까지 이렇게 오르다가 목요일부터 다시 낮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70도대의 낮 기온을 보이면서 이번 주도 주중보다는 선선한 주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샌프란도 밸리 지역에는 내일 아침 10시부터 수요일 저녁 7시까지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LA 지역 오늘과 내일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밤 최저 63도, 내일 낮 최고 기온 88도에서 89도가량 되겠습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내일 낮 최고 101도까지 올라가겠고 해안 지역은 내일 낮 최고 77도로 서늘하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저녁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 예상됩니다. 밤 최저 75도, 내일도 역시 비슷한 날씨 이어지면서 내일 낮 최고 86도, 밤 최저 75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한국은 추석인 오늘 영남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쳤다가 밤부터 다시 시작되겠지만 오늘 구름 사이로 한가위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볼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계속됩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